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자 신문들의 일면 톱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큰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과 청와대 산책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주요 게임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에서 총 9명의 기업인, 뭐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9명의 기업인과 어제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요, 130여 명의 기업인과 대화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소식을 일면 톱 기사로 전하고 있군요.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과 청와대 산책하는 문재인 대통령, 일면 톱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서 1시간, 남산 터널 속 30분과 똑같다. 어제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대단했습니다. 그 미세먼지 속에서 광화문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었을 때 과연 우리가 들이마시는 미세먼지는 어떨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때 흡입량을 측정해 보니 최대 57.4 마이크로그램을 마셨다. 이 양은요, 정상적일 때, 미세먼지가 그렇게 짙지 않았을 때 남산 터널 속에서 30분 정도 걸었을 때 들이마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통상 터널을 차량으로 지나가실 때 창문을 내렸다가도 창문을 닫게 되죠. 먼지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특히나요, 어린이 노인의 경우는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양승태 행정처,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아서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2015년, 2016년 상고법원 입법 로비 당시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의 민원이 있었는데 행정처가 접수한 뒤 재판부에 청탁을 했다. 그리고요, 야당 최고위원이던 전병헌 보좌관과 이군현 노철래 재판 양형 검토. 이름이 벌써 등장합니다.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전현직 의원들인데요. 양승태 행정처 지탄받고 있는데 여기와 뭔가 또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에 집행유예 물렁한 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형이 확정된 판례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개 사건 중 1건만 실형이 선고되고 4건은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돈방막이 처벌 아니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중학교 코치가 제자 강간 미수가 있었는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런 등등등 이유로 형을 감경해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계 성폭력의 법이 너무나 물렁하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일면 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들의 핵심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청와대 산책, 그리고 정치 신인 황교안, 의원들의 재판 민원, 마지막으로 북한과 국방 백서. 오늘 주요 기사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 그 내용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저희 공장 방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에 문재인 대통령 언제든 가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대화는요. 본행사죠. 130여 명의 기업인과 대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대화가 끝난 뒤에 9명의 기업인만 참석한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어제 미세먼지가 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텀블러를 들고 25분간 청와대 산책을 했는데 대변인을 통해서 대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도체 경기 안 좋다는데요. 그러자 이재용 부회장, 이럴 때 실력이 나오죠.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최태원 SK 회장, 삼성이 이런 얘기할 땐 무섭더라. 약간 견제하는 듯한, 농담인 듯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산책이 거의 끝날 무렵에 대북 경협 결국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요. 52시간 규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연구원들이 실제로 집에서 일하고 양심 고백을 안 한다. 그러니까 몰래 일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52시간 규제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요. 어제 청와대 경내 산책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보면 불로문을 지나서요. 청와대 경내를 쭉 가게 되는데 25분간 진행이 됐고 지금 손에 보시면 각각 커피 텀블러를 청와대에서 준비했는데 커피 텀블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의겸 대변인 등등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총 같이 산책을 한 인원은 기업인 9명을 포함해서 1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주제로 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냥 포기하고 산다. 이런 대답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제 경화대 경내 산책 모습 저런 상태로 한 25분 정도 날씨가 꽤 쌀쌀하고 미세먼지가 있었지만 외투들을 두껍게 껴입고 저렇게 청와대 경내를 산책을 했습니다. 자, 정우갑 해설위원님. 네. 9명의 기업인을 좀 선별을 해서 산책을 별도로 했습니다. 어떤 대표성이 좀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을 한 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요 그룹 회장단 또 거기에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바이오의 대표로 서정진 회장, 그다음에 또 게임의 대표, 중견기업 회장 해가지고 선별해서 한 30여 분간 경내 산책을 했죠.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기업인들이 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의겸 대변인이 쭉 이제 녹취록 발언록을 좀 보니까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또 어떻게 보면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했는데요. 어제 저는 전체적으로 기업인 인상적으로 느낀 것이 통상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 계속 짜여진 각본대로 그리고 주로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관계자들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당히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라는 점. 특히 앞서 이제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경례를 돌면서 서로 간의 얘기들, 대통령께 하고 싶은 얘기, 또 기업인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얘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업하는 분들도 정부에 도대체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어제 그런 자리를 빌어서 서로 진지함, 예를 들면 경제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고용과 투자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적극 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은 독려를 해주고 그런 어떤 길을 살려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와대 경내 산책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중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대화 사이에는 일자리라는 숨은 코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은요.
삼성을 좀 방문해 주십시오.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달았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연구소를 지으면 언제든지 간다. 공장과 연구소, 곧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꼭 가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제 이 산책에 앞서서 130여 명이 참석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사실 본 행사였거든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치아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이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서 제가 대통령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킹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사회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사회 맡은 박용만 회장 상의 벗고 진행 제안. 지금 방금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 좋습니다. 화답, 와이셔츠 차림에 토론이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안 건의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한국일보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군요. 최저임금 등 따져보고 싶었지만 전체적으로 덕담하는 분위기라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대화 한계로 머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서로 대화를 하고 그냥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좀 지적을 하고 있군요.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전체적으로 어제 행사 좀 평가 좀 해주시고요. 요 네. 내용들. 네. 이게 보여주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네.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하자면 그 대통령께서 국민의 우려나 그 산업계, 경제계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이 적극적인 그 경제 경청 행보에 나서신 것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많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행사를 그동안에 그 메시지를 보면 기꺼이 하고 싶었던 행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조금 뭐랄까 양보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저는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거에 반면에 저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방향이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저도 비판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속도는 조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행사가 너무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이른바 이제 4대 재벌 총수들이 좀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우려가 좀 드는 게요.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의 희생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고성장도 하고 거대 성장을 한 겁니다. 이제 고환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세제,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도 이렇게 자기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면 재벌들도 이 자리에 와서 좀 이렇게 좀 더 겸손하고 과거를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뭐 이런 것도 함께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또 하나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삼바 문제로 또 승계 문제도 지금 걸려있는 분이거든요. 뭔가 좀 현안들이 걸려있죠. 현안들이 걸려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부각이 되면 국민들에게 좀 약간 메시지가 좀 전달이 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분명 저 모습에 대해서
기업계에서는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 좀 자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 중에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모습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예. 좀 달갑지 않은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래?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형식이든 예. 만나서 현장의 얘기를 듣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 예. 좋죠. 예. 그게. 그런데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누구나 아는 누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한다고 예. 하면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굳이 저렇게 150명을 버스 태워가지고 청와대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냐. 저 시간이면 차라리 글로벌로 뛰어다니면서 영업하는 게 나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예. 정말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속도전에 대한 예.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뭐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면서 예. 이거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청와대 가서 꼭 해야 될 얘기는 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호평이 나오는데 정말 그다음에 재벌과 저는 기업은 분류해야 된다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이전에 그 예. 나쁜 행태들에 대해서는 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현재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대기업들의 기여는 또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을 하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예. 거는 또 정부 부처들의 예. 뭐 그 의무고 책무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좀 단적으로 옷을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성 기업인 몇 분 빼고는 또 다 상의를 벗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와 그러니까 상의를 기업의 벗어서 안 벗는 분도 있어야 된다는 너무나 거죠. 자연스럽게 좀 될 수가 없냐. 저런 정부와 기업의 관계도 예. 저는 좀 단적으로 저런 것이 좀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정말 좀 저런 기회를 만든 건 좋았지만 예. 얘기의 깊이들이라든가 예. 뭐 논의된 것이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예.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기업을 예. 키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해 줄 수 있냐 지금 예. 이 정부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 보입니다. 배재 교수님, 네. 사실 뭐 기업 그다음에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청와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규제를 없애겠다는 얘기 끊임없이 합니다. 어제도 저 규제 얘기가 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 뭐 이런 불만도 좀 있었는데 저런 행사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실천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 1시간 4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2시간 넘게 이 회의가 진행이 예상보다 됐다고 많이 그래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다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았고 또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수사가 중이어서 상당히 이제 기업들이 위축된 게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자리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니까 경제는 힘드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기업 총수들 또 중견기업 대표들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격의 없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보여주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자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심도 있게 좀 열려야 된다 이런 필요를 좀. 뭐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런 기회를 가지면 아무래도 듣게 되니까요, 얘기를. 네, 그런데 이제 과연 대통령께서만 이 문제를 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리하고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도 더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장관들과 또 그리고 해당 기업인들과의 자리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청와대가만 있고 내각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 이걸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 취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기업인을 좀 가서 만나라. 그것도 비서실장의 일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도 기억이 나는군요. 제가 짧게 이 좀 제안성의 제안하십시오. 누구와 그러니까 대통령께 제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뭐 재벌과 대통령이죠. 아,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들을 잘 해주셨지만 이 두 주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벌도 과거 경제가 불평등 심화나 양극화로 간 데 대한 큰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거를 계속해서 단죄하고 그다음에 그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걸로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돼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과거만 파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미래에 대한 빅딜을 저는 후속적으로 관료들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벌은 공정경제에 대한 약속을 좀 더 해주고 그리고 그 정부는 과거를 파는 것보다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벌은 어떻게 과거를 극복할 것인가를 서로 빅딜을 그러니까 하는 무엇을 작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약속들을 하라는 거네요. 예, 그걸 양쪽이 빅딜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로서 생겨서 해야 된다.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진행됐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방송을 빌려서 이런 제안을 또 해주셨군요. 예, 어제 그 자리 배치를 보면요. 앞서 얘기했던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상 뭐 5대 그룹 주변에 이렇게 포진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여성 기업인하고 그다음에 그 김택진 그 NC소프트 이제 중기업 이른바 이제 타운홀 미팅 형태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리의 어떤 변화도 이 정부에서 상징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면 보여주시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라는 게 사실 심리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나서 소통하라는 주문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같은 자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에게 그 기업인을 만나라는 그 주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총리도 그 삼성을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났고 전방위로 지금 내각도 움직이고 있고 청와대도 움직이고 있고 곳곳에 이제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업인들의 길을 살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 물론 정부도 이제 규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뭐 상생이란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또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서로다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좀 경제가 좀 회복 내지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청와대나 아니면 기업인들도 모두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